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스테로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도 있는 건데 항염증 작용을 하고, 그리고 뭐 면역을 조절해 주죠. 뭐 피부 아토피에 관련해서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토피는 면역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자가 면역 질환. 이 면역이 이상하다는 게 알러지 원인 물질이라고 인식하지 말아야 될 것도 원인 물질로 인식해서 그것들을 공격해서 피부에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면역이 이상해요. 근데 이 부신피질의 작용은 아까 뭐라 했죠? 항염증? 그 다음에 면역 조절이라 했죠. 그럼 아토피는 면역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이 면역을 조절해주고 항염증을 해주면 이 스테로이드는 아토피에 있어서는 거의 특효약이겠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내성, 항상성, 피부 회복, 그 다음 뭐 피부 표면 약화 등등등 너무 많아요. 이 내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한 알만 먹어도 회복되는 것들이 점점 필요 용량이 올라가요. 그래야지 처음 한 알 먹었을 때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성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필요한 용량이 많아지겠죠? 용량 많아지다가 나중에는 안 듣겠죠? 1번. 항상성. 부신피질 호르몬.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도 나와요. 우리 몸에서도 나오는데, 아까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항염증과 면역 조절인데, 이 외부에서 계속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넣어주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을 생성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의존하게 되겠죠.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부신피질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아토피가 더 악화되겠죠, 그냥. 나중에는 이걸 두 개 합치면 그 몸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나오지도 않고 먹어도 효과 없는 경우면 나중에 아토피가 완전 폭발하겠죠. 이런 경우가 되면 진짜로 힘듭니다. 힘들고 피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 표면 자체도 약해지면서 모세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피부가 빨갛게 변해요. 그리고 아주 매우 약한 상태가 되죠. 스테로이드는 이 작용, 피부에 관한 이런 작용뿐만 아니라 인슐린에도 관여를 해서 작용을 못하게 해서 뭐 혈당도 올리고 에너지 대사도 잘 못하게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아토피라는 것이 주 원인과 컨디션 관리, 그 다음 면역력 자체를 정상적으로 바꿔주고 올려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원인이 많아요. 아토피를 심하게 할 수 있는 원인. 이것들을 항상 상위로 유지하면서, 최상위로 유지를 하면서 아토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지혜를 얻어야지만 이 아토피에 관련된 원인을 찾고 컨디션 관리를 하고 이상한 면역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주고 면역력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행착오 사이에서 우리가 자연 면역, 그러니까 우리 몸의 회복력만 가지고 아토피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건데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멘탈이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 그 사이에 오는 그 아토피가 심해졌을 때 오는 우울감이라던가 패배감이라던가 그 멘탈 관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테로이드는 중간중간에 꼭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부작용, 작용, 용법.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네요. 이게 아니에요. 부작용, 작용, 용법을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이 뭘 찾던가 정보를 얻던가 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에 가서 의사님들에게 가서 꼭 들어봐야 돼요. 대신 작용, 부작용, 용법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아토피를 겪어오면서 의사분들한테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속이 시원하다는 대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의학적으로 뭐 지식만 쌓은 분들이지 아토피를 겪어본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탁 이렇다 할 이런 우리에게 뭐 그런 거는 줄 수가 없겠죠. 물론 요즘에는 아토피 전문 의사님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얘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겪으면서 뭐 단 한 번도 뭔가 속 시원하게 내 마음을 풀고 왔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고쳐야 되거든요. 수술 말고 제가 이게 부작용에 대한 저를 예시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 스테로이드를 접했을 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피부가 너무 맨질맨질하고 얼굴도 막 너무 잘생겨진 것 같고 막 자신감 뿜뿜하고 이랬었는데 이걸 계속 먹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염작용도 안 되고 면역 조절도 안 되고 거의 뭐 최악의 상태로 가서 온몸이 그냥 아토피에 덮였었는데 이때 제가 느꼈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네. 아, 나 아토피를 달고 살아야 되네.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치료해보자. 하면서 리바운드 현상을 겪으면서 아토피 이 조절이 안 될 때도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것들이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됐던 것들이 약을 끊으면 이 아토피가 미친 듯이 심해집니다. 근데 이건 한번 꼭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스테로이드는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계속 밖에서 넣어줬으니까 아까 그 항상성이라는 것 때문에 몸에서 많이 만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다시 부신피질 호르몬을 몸에서 잘 만드는 상태가 되려면 이 리바운드 현상이라는 걸 겪어야 돼요. 겪어야지 다시 정상으로 아토피가 정상인 게 완벽한 정상이 아니라 원래 처음 내 아토피가 조금 있었던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근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웠는데 체리라고 이 체리 때문인지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갑자기. 근데 이때는 2차 감염까지 일어났고 진물이 나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예전에 그 아토피 리바운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맞고 약을 안 먹었어요. 이때는 꼭 먹어야 돼요.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진물이 날 때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돼요.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꼭 필요하거든요, 스테로이드가. 근데 또 바보같이 매우 지혜롭게 저는 이 기억으로 인해서 또 이 기간을 한 3달은 겪은 것 같아요. 뭐 이건 저의 예시였지만 이렇게 하여튼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스테로이드는 단기간에 어떤 특정한 갑자기 아토피가 심해진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꼭 필요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릴게요.